버스를 탈 때 슬로프라는 그 경사가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안 탄 나머지 끼끼거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몇 대를 보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되게 민망하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일단 저는 휠체어러 크리에이터 리진정의 원더랜드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베리어풀이 콘텐츠를 작업하고 있는 소풀의 대표 이유정입니다. 골룡선 부전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골룡선 부전증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제 장애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축구공을 다리에 맞으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그리고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다리가 골절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팔이 아픈데? 하는데 이제 팔이 골절되고 기부스를 하고 쉽게 골절되는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걸어 다녔어요. 대학교 가면서 이제는 내가 혼자 다녀야겠다. 학교 생활도 하고 이동도 하려면은 전동 휠체어가 있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사게 된 거죠. 저한테는 약간 독립적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휠체어를 그렇게 좀 타게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계속 누군가랑 동행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걷기는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붙잡아주거나 업어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나 약간 친구가 있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거의 학교 집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좀 완전히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동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나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수 있게 됐죠. 베리어프리라는 말 자체가 일단 어렵죠. 잘 모르고. 베리어프리는 영어로 베리어가 이제 장벽이고 프리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장벽이 없는 편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영상에 있는 자막, 일상에 있는 경사로 같이 일상의 불편함을 제거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베리어풀입니다. 비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지도에 찍으면은 예를 들어 1시간이라고 나오면 저는 2배를 잡아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저상버스를 타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조금 더 걸리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타서 이동하면은 환승이 되게 복잡해요. 보통은 1시간을 더 예측을 해서 잡고, 처음 길을 가는 경우에는 30분 더 잡아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제가 10년 만에 탔어요. 휠체어 타고 나서는 버스 탈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저상버스가 있어도 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타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저상버스 대수도 뭐 10대 중에 몇 군데밖에 없고, 그 좌석에 이제 누군가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서 이제 앉아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나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몇 년 전부터 휠체어로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인식이 안 좋았대요. 왜냐면 타려고 하면은 내 버스를 탄다고요? 낯설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탈 때는 또 수월하게 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기사님들이 교육이 의무화가 됐고, 탑승을 거부하면은 징계를 받는 이런 법적인 제도나 정책적으로가 생겨서 수월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식당을 갈 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갈 수 있는 식당 자체가 많이 없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점포들의 앞에 베리어프리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강제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게 엄청 큰 점포 같은 경우에만 있어요. 98%의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조금 의무화가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뉴욕시는 휠체어가 접근이 되어야만 이제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냥 기본값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저를 포함한 4명의 참여자들이 화보를 담고 온라인 전시회를 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많은 관객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람객이 6,000명 정도 되었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 약간 다르거나 낯설다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장애를 가진 몸이나 휠체어를 타거나 뭐 다양한 몸들이 많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몸들이 좀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게 바디 포지티브였거든요. 그래서 바디 포지티브 자체도 몸을 긍정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몸도 긍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다양한 몸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하게 됐어요. 일단 소풀은 베리어풀이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이동할 때 장애인의 환승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환승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려주는 영상, 그리고 배리어프리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배리어프리를 알려주는 영상, 장애 이해 교육용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리어프리에 관련한 자문이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제가 많이 깨지는 순간들이 많고 리더로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가로서는 아직 장애 사업가들이 많지 않아요. 접근성 부분에서 부딪힐 때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미팅 갈 때나 외부 이제 행사 갔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가기 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화장실이 있는지, 턱이 없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애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 바디 포지티브 프로젝트 할 때 많이 뿌듯했는데 직접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내년에 하면은 참여하고 싶다, 모델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좀 있었고, 매년 했으면 좋겠다, 참신한 기획이다, 좋은 기획이다라는 게 사실 기획자로서는 최고의 뿌듯함이고 성취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을 하나에 저는 힘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소소하지만 작은 댓글들 하나가 콘텐츠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동이에요. 이동이 되어야 학교를 가고 직장에를 갈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저상버스 많이 생기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많이 생기고 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다른 모든 일상적인 영역의 생활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서히 바뀌고 있겠지만 엄청 천천히 바뀌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소수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이동권 뭐 이런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동 시위를 하고 이럴 때 달갑지 않은 시선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인데, 이 시설들이 바뀌려면 필요한 게 또 예산이라서,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사실 많이 나서서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잊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2020년의 계획은 세상에 되게 다양한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국내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비추는 작업들을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하고 있거든요. 인큐베이팅을 더 많이 탄탄하게 다져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좀 많이 집중하고 싶습니다.